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왜 우리는 뭉크의 그림을 고흐의 그림과 연결해서 바라볼까요? 현대 미술 이전의 그림은 주로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거나 신화를 그린다거나 역사의 단편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과 죽음을 다룬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신문 기사에 의존한 시사적인, 사실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기존의 그림의 틀을 벗어나 처음으로 인간의 내면 상태를 그림의 중심에 놓은 화가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과 불안을 숨기지 않고 색과 붓질로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로써 고흐는 이후 표현주의가 가능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뭉크의 그림은 시작됩니다. 고흐가 열어놓은 이 감정의 문을 통해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고흐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간 전체의 불안과 무너짐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흐를 현대미술의 전환점이라 부르고 뭉크를 표현주의의 태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뭉크 역시 고흐와 매우 닮은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고 의지하던 누이가 13살 때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종교관을 가진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합니다. 뭉크는 처음부터 표현주의 화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뭉크의 그림이 표현주의 그림이라고 라는 말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당시 보편적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뭉크 역시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던 뭉크는 파리 체류 시기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는 그 순간 뭉크는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거구나. 뭉크는 고흐의 그림에서 형태나 구도보다 감정과 마음의 심리 상태를 먼저 읽어냅니다. 그리고 1892년부터 1900년 사이 뭉크의 그림은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절규, 마돈나, 불안, 질투와 같은 그림들입니다. 고흐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그렸다면 뭉크는 그보다 더 나아가 인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자체를 그렸던 것입니다. 뭉크 역시 고흐와 너무도 닮은 길을 걷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공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뭉크는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소리가 과장되게 들리는 것으로 자신의 몸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환각과 불안 발작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랑과 우정,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1908년 뭉크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해안가에서 치료를 위하여 휴식을 보내기도 하며 이 시기를 지나며 그의 그림의 톤은 달라지게 됩니다. 색은 여전히 강렬하지만 자기 파괴성은 낮아지고 그는 생과 죽음을 응시하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부터 1944년까지 뭉크는 고흐와는 달리 자살을 하지 않지만 불안을 품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시기 자화상은 급격히 늘어나고 죽음과 노화, 고독을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색은 여전히 강렬하지만 고통과 절규는 점점 줄어듭니다. 고흐가 불안의 노랑을 그렸다면 뭉크는 불안과 무서움에 떠는 검붉은 빨강을 그렸습니다. 뭉크가 그린 빨강은 상처난 피부, 멈추지 않는 혈류, 신경이 그대로 노출된 색입니다. 절규의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붉은 하늘에는 억눌린 분노, 해결되지 않은 상실, 말하지 못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정이 스며든 이 빨강을 보며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빨리 뛰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뭉크의 어둡고 탁하고 검정이 섞인 빨강은 신체의 자율 조절계를 자극해
이유 없는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설명도,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의도, 왜 아픈지에 대한 해답도 없습니다. 해결책 역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태만이 그림 속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내면 상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뭉크의 그림 속 인물들은 늘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어떤 풍경 속에 놓여 있지만 결국 혼자입니다. 자기 고통을 설명할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공감의 부재를 잃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뭉크의 생애와 그림을 하나씩 보며 색채 심리의 관점에서 그 안에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